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5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8.15 광복과 정부 수립 노력이라는 주제로 광복 이후에 한반도가 분단된 까닭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8.15 광복이죠. 광복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 아래서도 부단히 독립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인들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약속해준 선언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카이로 선언. 하지만 광복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일제를 몰아내고 한반도를 무력으로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어, 얻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정부 수립 과정은 연합군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 안타깝게도 이전 시간에 그 우리 58강에서 봤듯이 이제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단순하게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나눴던 38선이 우리나라의 분단선이 되는 비극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어, 얄타 회담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소련에게 일본과의 참전, 대일전에 참전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련은 독일과의 싸움에서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실은 좀 적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과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본과는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옥새 작전, 일본 본토로 향하고 있었던 미국의 그 노력이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전투력에 비해서 일본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소련군의 참전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소련은 알겠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1945년 8월에 가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련 제25군이 나진, 청진 막 이런 지역으로 상륙 작전을 펼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미국이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항복을 받으려면 그 일본 육군 중에 가장 막강하다고 일본이 늘 이야기하고 있었던 관동군, 만주 지역과 중국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특히 만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관동군의 전투력이 세기 때문에 이들을 소련군이 좀 격파해 줄 걸 미군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련의 참전 이후에 관동군은 너무 빨리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이 당황스러웠죠. 일본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일본 육군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소련군이 한반도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후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소련군의 남하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 버리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미국의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급하게 소련에게 야, 38선까지만 내려와라. 그래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양국이 각각 진주하면서 머무르면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근데 소련이 웬일인지 그 제안을 수용해 버립니다.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본토에도 오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련이 내가 이거 먹을게. 네가 일본 본토로 가고 우리가 한반도를 다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도 미국은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미국의 제안을 소련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해버리는 거죠. 실은 이건 미군도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군의 군사력 한반도로 올 수 있는 미군의 군사력을 고려했을 때 38선이 아니라 그 아래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도 뭐 37도선이라든가 대전선까지만 이렇게 긋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 예상과 달리 소련이 순진했던 걸까요? 그래 한반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선. 더군다나 미국이 가장 생각했던 것은 한국의 수도였던 서울이 미국의 관리 영역 아래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조심스럽게 3파선을 제안했는데 소련이 오케이 해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군과 소련이 한반도를 절반씩 관할하기로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당시 그 소련군 제25군 사령관이었던 치스차코프 같은 경우에는 포고문을 발표해서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 됐다. 자신들의 군대,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너희들 알아서 잘해라. 회복해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이게 너희들이 주도가 돼서 우리 민족이 주도가 돼서 뭐 하라라고 우리는 무장 해제만 시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 총사령관 메가더 같은 경우는 미 군정 포고문을 통해서 38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권은 당분간 번관 메가더에게 있다.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모든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라.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호해라. 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들은 너희들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점령하러 가는 거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나 안녕을 공공안녕,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련군의 포고문의 성격과 미군정의 포고문의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달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8선도 이남에는 38도선 이남에는 미 군정청이 설치가 되는 거죠. 미군이 군정청을 설치해서 한반도 이남을 통치하게 됩니다. 미군이 들어온 게 9월 9일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 총독으로 행정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미군이 9월 9일날 들어왔다. 그러면은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누가 통제하고 있었을까? 자, 그 부분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의 목적은 현상 유지, 새로운 정부 세워질 때까지 모든 걸 그대로 둬라.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통치기구와 관료 경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말은 일본군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친일 경찰이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 조선 총독부가 미군 올 때까지 그대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국외에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구가 이미 있었죠. 우리나라 우리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자만 떼면 그대로 정부가 되는 건데 미 군정은 그것도 인정해주지 않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국내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지 않습니까? 뒤에서 또 이렇게 배울 텐데 이 조선 건국동맹이 일본이 항거하자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죠. 개편이 되죠. 건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군정과 대등하게 이렇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라도 선포하거든요. 조선인민공화국이죠. 김일성이 나중에 세우게 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릅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각 지방 위원회가 인민위원회입니다.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의 임시정부도 미국은 인정하지 않겠다. 나라 안에서 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준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죠. 38선 남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38선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뭐 소련군이 통치하죠. 하지만 소련군은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인정해 줄게. 너희들 그 행정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통치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간접적으로, 물론 자신들과 함께 소련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세워지길 바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귀국했던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소련군 소령으로 귀국하게 되는 김일성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아까 건준 건국준비위원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운형이 이미 1944년에 국내에다 만들었던 비밀 나라를 세우기 위한 비밀 조직이 있었죠. 조선 건국 동맹. 이건 예전에 배웠습니다. 이 조선 건국 동맹이 그 조선 총독부하고 담판을 짓습니다. 일본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 혼란 속에서 얼마만큼 뭐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도 담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테니까. 그래서 일본인 기업이나 지주들을 자식이 재산 처분하고 일본으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들도 확보를 해야겠죠. 자기들도 이런 혼란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건국동맹의 여운형 등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일본인들의 무사 귀환,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보장해 달라라고 현실적인 타협을 제시하는 겁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때 여운형 같은 경우에 조선 총독에게 5개항을 요구합니다. 정치 경제범 석방하고 서울에 3개월치 식량 확보하고 치안 유지하고 건국운동 우리 하는 거 너희가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 학생 청소년 조직하고 훈련하는데 군사 조직 만드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노동자 농민들이 건국사업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원하는 거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조선 총독부에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빠르게 이 건국동맹은 건국준비위원회로 탈바꿈하고 사회 안정, 식량, 생필품 확보, 국민 생활 안정에 힘쓰는 거죠. 사실상 행정권을 넘겨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남한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고 각 지역의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좌익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우익 세력들이 건준해서 탈퇴하게 됩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중도 우파 민족주의 진영에서 안재홍 같은 분이 참여를 하죠. 한글 학자기도 했던 안재홍 같은 경우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자꾸 이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좌익 세력들이 주도하고 하게 되니까 탈퇴해서 안재홍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는 이제 건준을 탈퇴해서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지 임시자 떼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정 지지 선언을 하게 되고 국민당이라는 것을 나중에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돌아오자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과 합당을 해서 한국독립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여하튼 건국준비위원회는 남쪽에서는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는 조만식도 민족주의 진영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이 조만식의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인민위원회를 좀 인정해주는 입장이고 남한에서 미국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수립을 위한 나머지 또 다른 세력에는 무엇이 있는가 봅시다. 일제시대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하지만 좀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지주라든가 자본가 세력 이런 사람들은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우익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성수가 만든 게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죠. 이 한민당은 공식적으로는 임시정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 하지만 정작 임시정부가 왔을 때는 임시정부하고도 또 결을 달리하면서 이승만 세력과 손잡고 미군 정부와 좀 친미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승만이 돌아왔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 세력이 국내에는 거의 없었죠. 국내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없죠. 그래서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모아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민족주의 진영도 있었지만 친일파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이 대거 이쪽에 좀 가담해서 좀 극렬한 좀 극성 지지 세력으로 변신하는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광복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바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 군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선발대가 중국군 그 군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좀 서러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서 이제 미국이 이거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서 다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을 미 군정에게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당이지만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 45년 11월 달에 국내에 정당 등록하고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모여져서 지금 해방 공간에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벌써 또 16분이 넘었네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모스크바 3상회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그 분단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